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지나치게 심오하고 난해한 개념으로 심리 공부하는 사람, 특히 예술치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시련을 주고 있는 칼 구스타프 융.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융은 1875년 7월 26일 스위스 캐스빌에서 네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융의 외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개신교 집안이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장례식이나 교회 의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아버지 역시 개신교 목사였으며 자상하고 친절하여 신도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집에 와서는 화를 잘 내고 감정을 쏟아내었다. 이에 융은 아버지에게 존경심과 실망감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기분 변화가 심해서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며 정신병원에 수개월간 입원한 적도 있다. 당시 융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분리가 매우 슬펐다고 한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어머니로 인해 융은 어머니에게도 양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융의 부모님은 친밀하지 않았고 융은 여동생이 태어나던 9살까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코스나 숲에 가서 혼자 공상을 하던 내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융이 11살 때 운동장에서 어떤 아이가 밀쳐 넘어지는 바람에 기절을 한 적이 있다. 그 후유증인지 학교에 가거나 과제를 서둘러야 할 때 종종 기절을 했다. 훗날 융의 이런 기절 경험은 신경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 경험을 그렇게 쓴다고? 청소년 시기 융은 철학책을 많이 읽었으며 쇼펜하우어의 염세적인 세계관보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더 끌렸다고 한다. 대학 진학을 앞둔 시기 자기 마음속에 두 개의 인격, 즉 수학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학생 인격과 위대한 권위자로서 영향력이 있는 강한 남자 인격이 공존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경험이 아니마, 아니무스 개념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한다. 융은 의대에 진학하여 자연과학과 의학을 공부했지만 틈틈이 철학, 신학, 인류학, 과학, 연금술과 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크래프트 에빙의 책 서문에 정신병이란 인격의 병이다 라는 문구가 있다. 융은 이 글이 하나의 계시처럼 느껴졌다. 융에게 있어 정신의학은 인간의 영적 체험과 생물학적 사실을 설명해줄 수 있는 영역이었고 그렇게 정신의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1900년에 정신분열증 연구의 개척자인 오이겐 블로일러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된 융은 젊은 여자 환자를 만났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지만 왠지 우울증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에게 꿈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녀가 시민성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된 융은 그녀를 2주 만에 퇴원시키기에 성공했다. 꿈에 대한 접근, 이게 바로 프로이트와의 만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어라? 내가 고안한 치료기법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융은 자신의 논문을 프로이트에게 보냄으로써 프로이트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둘은 1907년 2월 27일에 비엔나에서 만났다. 당시 융의 나이는 32살, 프로이트의 나이 51살이었지만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으로 첫 만남에 1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다. 프로이트는 융을 정신분석 이론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생각했다. 1913년 그들이 갈라서기 전까지.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성욕설, 즉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고 성적 욕구의 좌절이 무의식을 만든다는 의견을 인정할 수 없었다. 융이 보는 무의식은 성적 욕구 좌절뿐만 아니라 종교적 심성 등 창조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주장을 프로이트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1913년 둘은 결별하였다. 이 결별은 융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충격은 6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융은 세상을 등지고 고독 속에서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였다. 무의식적인 환상과 충동을 그대로 따라가며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융은 놀이가 환상 그리고 창조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융이 예술치료와 맞닿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920년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분석심리학의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개인적 체험과 환자의 치료 경험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동양 종교, 신비주의, 영지주의, 심령술, 연금술, 신화학,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재료를 만났던 그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 문학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정도였다. 융의 취미는 호수에서 보트 타기였다고 한다. 아내가 소문난 부자 집안이라 융을 사로잡기에 보트를 선물해줬다고 한다. 대체 뭐가 고독했다는 거야? 융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삶은 창조성, 그리고 인격적 통합이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는 중년기 이후라고 얘기했다. 말년에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이 떨어지기도 했으나 1961년 6월 6일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생산적으로 일을 했던 그는 자신이 주장한 건강한 삶을 스스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융이 말한 원형, 집단 무의식,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같은 독창적 개념은 종교, 예술, 문학 등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심리학에 갇혀 볼 수 없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관점을 넓혔다고도 볼 수 있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석 심리학이지만 왜 이런 게 세상에 나왔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융 인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다. 그럼 모두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